새벽 5시, 집안은 차갑고 자 위에는 가스비 고지서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30만 원. 숫자를 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같은 선택을 합니다. 보일러 끄고 전기장판 키세요. 따뜻하고 싸고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쉬운 효도라고 믿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따뜻함이 부모님 혈관을 밤새 말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전기장판 켜고 잔 다음 날 아침에 더 피곤하고 입이 바짝 마르고 손발이 더 차갑고 머리가 멍한 느낌.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따뜻하게 잤는데 왜 몸은 더 망가지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장판은 밤새 수분을 빼앗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피를 끈적하게 만들어 아침 뇌졸중과 심장마비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즉, 난방비 아끼려 켠 장판이 부모님 수명을 조금씩 깎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때는 몰랐답니다. 저 역시 전기장판이 효도라고 믿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장판은 뜨거운데 왜 손발이 얼음 같지? 밤새 잤는데 더 피곤해. 목이 너무 말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하게 해드린 게 아니라 밤새 몸을 말리고 있었던 겁니다. 난방비 몇만 원 아끼려다 부모님 혈관과 면역력을 빼앗고 있었던 거죠. 제가 10년 넘게 병원 상담실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나며 확인한 팩트가 있습니다. 아침 피로, 손발 냉증, 두통, 기억력 저하, 그거 노화가 아닙니다. 수면 중 만성 탈수와 끈적해진 혈액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기장판을 버릴 필요 없습니다. 방법만 바꾸면 아침 피로 사라지고 손발 따뜻해지고 수면 깊어지고 혈관 건강 되살리고 난방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장판을 독이 아니라 보약으로 바꾸는 골든 사용법,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부모님 건강을 위해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병원 상담실에서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70대 박어르신. 정말 교과서 같은 건강 습관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담배 안 피우고 술 거의 안 드시고 매일 새벽 공원 40분 걷기, 식사는 늘 잡곡밥에 나물.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면 90세까지 문제 없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 채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한숨부터 쉬시더군요. 실장님 이상합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밤에 분명 푹 잤는데 아침이면 더 피곤해요. 머리가 멍해서 신문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요즘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자꾸 깜빡깜빡해. 손을 내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처음엔 단순한 노화 혹은 빈혈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혈액점도 상승, 경미한 탈수, 뇌혈류 속도 저하. 쉽게 말해 피가 끈적해져 있고 뇌로 가는 혈액이 느려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기억력 저하, 치매 위험, 심하면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다시 물었습니다. 운동 줄이셨나요? 아니요. 물 덜 드시나요? 아니요. 약 드시는 거 바뀌었나요? 없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무심코 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잠은 어떻게 주무세요? 그때 어르신이 웃으면서 말하십니다. 나는 전기장판 없으면 못 자요. 10년째 고온으로 틀어놓고 자요. 땀이 날 정도로 따뜻해야 잠이 오거든. 그 순간 등골이 싸해졌습니다. 밤새 뜨거운 장판 위에서 몸속 수분이 계속 증발하고 혈관은 수축하고 피는 점점 끈적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체내 수분이 단 2%만 부족해져도 혈액 점도는 눈에 띄게 올라가고 미세혈관을 통과하는 혈류 속도는 최대 20에서 30%까지 느려집니다.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거의 기어가는 수준이 됩니다. 매일 7시간에서 8시간씩 10년 동안 운동보다 식단보다 영양제보다 잠자는 습관 하나가 건강을 전부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뜻하게 자니까 몸에 좋을 줄 알았지. 이게 문제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뜻하면 건강에 좋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따뜻한 게 아니라 밤새 몸을 말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전기장판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몸속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의학 논문과 생리학 자료를 전부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전기장판 위에서 자는 순간 우리 몸속 체온 조절 시스템이 어떻게 망가지고 왜 피가 끈적해지고 왜 아침에 더 피곤해지는지 지금부터 그 과학적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뜻해야 잠이 잘 온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사람 몸은요, 식어야 잠이 옵니다. 의학적으로 우리 몸은 잠들기 전에 심부 체온이 약 1도에서 1.5도 정도 반드시 떨어져야 합니다. 이 온도 변화가 생길 때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됩니다. 그런데 체온이 떨어지지 않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8시간을 자도 실제 회복은 4시간 수준에 그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우리 몸은 스스로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몸속 깊은 온도, 즉 심부 체온을 약 1도에서 1.5도 낮춰야 그때 비로소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살짝 차가워져야 뇌가 잠들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전기장판을 켜는 순간이 자연스러운 맹각 시스템이 완전히 깨집니다. 식어야 할 몸에 계속 불을 떼는 꼴이니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엔진을 생각해 보세요. 엔진이 과열되면 냉각수가 돌면서 열을 식혀야 합니다. 그래야 고장이 안 납니다. 그런데 엔진이 뜨거운데도 계속 히터를 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냉각수가 증발하고 엔진이 망가지겠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밤새 뜨거운 장판 위에 누워있으면 몸은 열을 식히려고 억지로 땀을 내보냅니다. 보통 사람은 밤새 물 한 컵 정도, 약 200ml만 빠져나가지만 고온 장판 위에서는 많게는 500에서 800ml까지 증발합니다. 생수 한 병이 통째로 마르는 셈입니다. 뇌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수분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수면 중 만성 탈수라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몸속 물이 빠져나가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피입니다. 피의 90%는 물입니다. 물이 줄어들면 피는 어떻게 될까요? 묽은 국물이 아니라 걸쭉한 죽처럼 변합니다. 끈적해집니다. 느려집니다. 혈관 통과 속도가 떨어집니다. 결국 뇌로 가는 산소는 줄어들고 심장 부담은 증가하고 아침 두통 심해지고 피로가 쌓이면서 기억력이 감소됩니다. 이 모든 게 밤새 장판 위에서 벌어지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8시간 잤는데 더 피곤하다. 아침에 머리가 멍하다. 입이 바짝 마른다. 손발이 더 차갑다. 이 증상이 전부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몸이 계속 뜨거우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잠은 잤는데 회복이 안 되는 잠을 자게 됩니다. 쉽게 말해 자는 동안 쉬는 게 아니라 밤새 히터 앞에서 발리기 하는 상태. 겉으로는 잠, 몸속은 과로. 이게 전기장판 수면의 진짜 정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끈적해진 피가 아침이 되면 가장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혈관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가 그 혈관의 비면입니다. 자, 그럼 밤새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고 피가 끈적해지면 우리 혈관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쉽게 말해드리겠습니다. 도로가 막힙니다. 피는 원래 물처럼 부드럽게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산소가 뇌왕까지 빠르게 도착합니다. 그런데 밤새 탈수가 진행되면 피가 걸쭉해집니다. 맑은 물이 아니라 죽처럼, 시럽처럼 변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혈관 벽에
점점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계속, 그리고 결국 피떡이 만들어집니다. 의학용어로 혈전, 바로 혈관을 막는 덩어리입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막히는 순간 전조 증상도 거의 없습니다. 갑자기, 정말 갑자기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다가 툭 쓰러집니다. 화장실 가다가 말이 꼬입니다. 손에 힘이 빠집니다. 가슴이 조여옵니다. 그리고 그게 뇌졸중입니다. 심근경색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뇌졸중과 심장마비는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왜일까요? 밤새 수분이 빠지고 혈액이 가장 끈적해지는 시간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병원 상담실에서 이 장면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어젯밤까지 멀쩡했어요. 그냥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아침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가족분들이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저기장판, 온열 매트, 고온 찜질, 밤새 몸을 데우는 습관. 우리는 따뜻하다고 믿었지만 혈관 입장에서는 그게 사막이었던 겁니다. 물이 말라버린 강처럼 피가 흐르지 못하는 상태.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 위험합니다. 젊을 때보다 혈관 탄력이 이미 떨어져 있고 혈액순환도 느리고 기저질환도 많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장판을 써도 부모님 세대는 2배, 3배 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전기장판이 전자파보다 무서운 건혈관을 말린다는 사실이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피로 문제가 아닙니다. 수명 문제입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멍하고 입이 마르고 손발이 차고 기운이 없다는 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액이 위험하다는 신호.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기장판을 당장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방법만 바꾸면 혈관을 지키면서 따뜻하게 잘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어르신들께 적용해보고 효과를 확인한 골든룰 3가지,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럼 전기장판 버려야 하나?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전기장판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쓰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병원 상담실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께 직접 알려드리고 실제로 변화를 확인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안 듭니다. 오늘 밤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만 살짝 바꾸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장판을 켜놓고 그대로 잠이 듭니다. 밤새 뜨겁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쯤 미리 침대를 따뜻하게 데워두세요. 이불 속 온도를 대략 30도 안팎으로만 만들어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 온도면 몸이 과열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체온이 내려가 깊은 잠으로 들어갑니다. 이불 속이 포근해지면 들어가실 때는 전원을 끄십시오. 처음엔 다들 불안해합니다. 꺼도 괜찮을까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오래 따뜻합니다. 이불과 매트리스, 에이미열이 남아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바꾼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아침이 덜 피곤해요. 머리가 맑아요. 푹 잔 느낌이 처음 들어요. 몸이 식어야 깊이 잠든다는 걸 그때 처음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밤에 자꾸 목마르다고 자기 직전에 물을 벌컥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럼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계속 깨게 됩니다. 핵심은 밤이 아니라 낮입니다. 낮 동안 물을 조금씩 자주 드세요. 하루 총 1.5리터 정도를 나눠 마시면 혈액 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피가 묽어지면 순환이 훨씬 편해집니다. 미리 몸속을 채워두는 겁니다. 피는 물이 많을수록 부드럽게 흐릅니다. 혈관이 훨씬 편해집니다. 가습기 하나만 틀어도 다릅니다. 아침에 입이 덜 마르고 두통이 줄고 코막힘도 줄어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예전엔 자고 일어나면 목이 아프고 코도 마르고 입에서 냄새도 났는데 이제 좋아졌어요. 이게 바로 밤새 탈수가 줄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판 위에 바로 눕지 마십시오. 열이 피부에 직접 닿으면 혈관이 순간적으로 오그라듭니다. 피가 더 안 돕니다. 두꺼운 이유 하나, 이불 한 겹만 더 깔아도 충분합니다. 열이 부드럽게 퍼집니다. 같은 온도인데도 몸이 훨씬 편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방법을 쓰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손발이 덜 시려요. 밤에 뒤척임이 줄었어요. 낮잠이 없어졌어요. 특별한 약을 드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는 환경만 바꿨을 뿐입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딱 일주일만 바꿔보십시오. 첫날은 잘 모르다가 사흘쯤 지나면 머리가 덜 멍하고 일주일쯤 되면 몸이 먼저 느낍니다. 왜 이렇게 가볍지? 이게 정상 수면입니다. 원래 우리 몸이 가져야 할 상태입니다. 전기장판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게 쓰자는 겁니다. 건강은 겉멀 더 먹어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잘못된 습관 하나만 빼도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오늘 밤 부모님 방에 들어가셔 전원을 살짝 끄고 이불 한 겹 더 덮어드리고 가습기 하나 틀어드리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떤 보약보다 훨씬 강력한 효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 부모님이 먼저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오늘은 좀 살 것 같다. 며칠 뒤 박 어르신이 다시 상담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뵀을 때랑 표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걸음이 가벼웠고 눈빛이 또렷했고 무엇보다 얼굴빛이 밝아졌습니다. 앉자마자 웃으시더군요. 실장님 정말 신기하네요. 장판 끄고 자는 것뿐인데 아침이 다릅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손발이 안 시리고 요즘은 낮잠도 안 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같이 웃었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를 드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잠자는 방법 하나 바꿨을 뿐입니다. 그런데 몸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건강은 뭘 더 먹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괴롭히던 나쁜 습관 하나만 빼도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걸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도 그럴지 모릅니다. 아침마다 피곤하다, 손발이 차다, 기운이 없다. 그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밤새 몸이 말라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부모님 방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전기장판이 뜨겁게 켜져 있다면 조용히 타이머를 맞춰드리세요. 전원을 살짝 꺼드리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병원비보다, 영양제보다, 어떤 보약보다 더 큰 효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병원 상담실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나며 늘 같은 후회를 들었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은 그 후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딱 하나만이라도 꼭 실천해보세요. 아마 내일 아침 몸이 먼저 답해줄 겁니다. 아, 다르다 하고요. 앞으로도 약보다 생활 습관을 먼저 바꾸는 건강 이야기, 부모님 세대가 꼭 알아야 할 진짜 의학 상식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이 부모님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세까지 건강을 지켜드리는 100세 하루보약 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밤 따뜻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주무십시오.